이게 당뇨에 진단이 됐다.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수명이 엄청나게 줄겠죠. 이게 합병증이 너무 많아서. 최하 반갑습니다. 내과 최원장.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혼자 하니까 좀 허전하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인기 있었던 영상을 보니까 고지혈증 영상에 되게 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질환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순차적으로 할 건데, 일단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진단 기준과 어떤 분들이 검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당뇨 전 단계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진단 기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지혈증 영상 때 말씀을 드렸는데 3대 혈관 질환이 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저희가 지난번에 좀 깊이 있게 다뤘고요.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당뇨 검사를 해야 되나? 당뇨는 어떤 증상이 있지? 당뇨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 나는 당뇨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단 기준을 먼저 볼 건데요. 진단 기준 중에 제일 기본되는 거는 일단 증상이 있으신 게 중요합니다. 당뇨가 생기면은 어떤 증상이 생길까? 제일 대표적인 게 물을 좀 많이 드시게 돼요. 그리고 소변을 좀 많이 드시게 되고, 체중 감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혈당이 기준치를 상회하면 당뇨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나타냅니다. 이게 0.1 단위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무리 매일 안 좋은 걸 드시고 라면 드시고 초콜릿 드셔도 당화혈색소라는 3개월 평균 혈당치가 최대치가 5.6으로 설정이 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도 나오고, 또 너무 낮으면 글루카곤이나 콜티졸 같은 호르몬들이 밸런스를 잘 맞춰줍니다. 그 균형이 맞게 되면 아무리 높아도 당화혈색소가 5.6 이하를 유지하게 되죠. 당뇨 전 단계는 이제 5.7부터 당화혈색소가 이제 6.4인분을 걷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만으로 생각을 한다면 5.6까지가 일반 정상인, 6.7부터 6.4까지가 당뇨 전 단계, 당뇨 확진은 당화혈색소 6.5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복혈당이라든지 식후혈당으로도 당뇨를 진단하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이제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가 공복으로 알고 계신데, 공복 기준은 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정확하게는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공복을 오랫동안 가지면 혈당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고지혈증 검사나 당뇨 검사를 할 때 이걸 시험 치듯이 생각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겠죠. 아까 말씀드린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시면서 아침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면 이게 2번 이상 체크되면 당뇨 확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식후혈당도 중요한데요. 식후혈당은 언제든지 측정해서 전형적인 증상과 함께 혈당이 200을 넘기는 게 한 번이라도 체크가 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부하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달달한 음료를 마시고 혈당 체크를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임산부들은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 당 부하 검사라는 걸 했을 때 2시간 뒤에 혈당이 200을 넘겨도 당뇨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200 이상이 2번 이상 체크가 되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당뇨 확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라에서 이제 당뇨약도 처방이 되고 보험이 이제 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체크해가면서 투약 치료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까 이제 당화혈색소는 당뇨 전 단계가 5.7부터 6.4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혈당 체크로도 당뇨 전 단계를 알 수가 있겠죠. 일반인들은 한 99까지 두 자릿수의 혈당을 공복에 유지를 하시면 정상이라고 봅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은 100부터 125까지 그 사이 혈당을 당뇨 전 단계나 내당능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상도 있고, 그 다음에 당뇨도 있고, 당뇨 전 단계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당뇨 전 단계는 치료를 해야 되나? 당뇨 전 단계는 당뇨가 아니니까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관리라는 치료 대상이죠. 투약을 안 한다 뿐이지 확실히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혈관과 신경이 계속 다칠 수 있는 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식생활 관리를 하시고, 투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운동을 하시고 식후 운동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당뇨를 검사를 해야 될까? 요새 물도 많이 키고 체중도 좀 빠지기 시작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뭔가 좀 나는 당뇨 같은데 검사를 해야 되냐? 일단은 저희 한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검진이랑은 조금 용어가 헷갈려서 국가검진을 종합검진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합검진은 훨씬 더 많은 양의 검사를 본인 비용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를 종합검진이라고 보통은 통칭하고요. 국가검진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할 수 없지만 아주 필수적인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검사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이 경련으로 위내시경을 하시게 되고,
또 혈액 검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침 공복혈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까지 나오면 당뇨 전 단계임을 해당 병원에서 통보서로 알려드리게 돼 있죠. 이제 126 이상이 나오면 그때는 정식으로 당뇨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은 이제 나이대가 45세 이상인 분들이 혈당 체크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가 생길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또 대상이 되십니다. 당뇨가 있을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이 있겠습니다. 동양 기준으로는 한 BMI 25 이상이 되는 비만일 경우에는 당뇨 유병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당뇨 검사는 권장되고 있고요. 이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 건데, 임신성 당뇨 환자들도 한번 겪었다면 진성 당뇨로 넘어갈 확률이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도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출산도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면 당뇨 검사를 조금 이른 나이에 40세 되면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뇨는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이제 고령이 되면 남성분들이 약간은 통계적으로 조금 더 높게 발병을 한다고는 합니다.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나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스크리닝 하는 나이대가 45세 이상이라고 한 이유는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야지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게 2형 당뇨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2형 당뇨세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1형 당뇨 얘기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소아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맞는 타입 1 DM이라고 해서 1형 당뇨가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우리 보통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게 당뇨잖아요. 또는 인슐린이 분비되는데도 활용도가 좀 떨어지든지, 아니면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좀 적든지, 그게 이제 뒤에 말씀드린 게 2형 당뇨고요. 1형 당뇨는 아예 유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췌장에 베타셀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췌장에 베타셀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아예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전체 다 적용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인슐린 주사는 인슐린을 밖에서 넣어주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인슐린 자체를 밖에서 넣어줘야 되는 1형 당뇨로 해서 이건 아예 소아가 당뇨가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컨트롤도 어렵고 좀 평생 당뇨를 알아야 되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2형 당뇨에 쓰는 당뇨약들은 거의 다 먹는 약이거든요, 최초에는. 그래서 이 먹는 약들은 쉽게 얘기하면 인슐린 분비를 좀 촉진시키는 약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췌장에서 인슐린 조금 더 잘 짜낼 수 있도록, 또는 뭐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쓰는 게 먹는 약이고요. 인슐린은 이제 주사를 직접 넣어주는 거, 그게 1형 당뇨 때 주로 쓰는 거. 그래서 소아 당뇨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뇨 진단을 냈습니다. 당뇨 진단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조용조용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당뇨에 진단이 됐다.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성격이 엄청 안 좋은 친구예요, 당뇨는. 평생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친구인데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를 썩나게 하죠. 저를 엄청나게 괴롭힐 거예요. 근데 얘를 잘 다독거려서 내 친구로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애예요. 수명에도 상관이 없고, 내가 살 만큼 수명도 살 수 있고 합병증도 없는데, 얘가 썽이 났다. 수명이 엄청나게 줄겠죠. 이게 합병증이 너무 많아서 합병증 편을 따로 말씀드릴 건데, 너무 무섭습니다. 한 번씩 제가 내과 의사니까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너는 어떤 질병이 제일 무섭니? 네가 안 걸렸으면 하는 질병 있니? 뭐 다들 암 떠올리시고 막 그러실 건데, 저는 2개만 딱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화상, 전신 화상이나 이런 화상, 이게 치료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화상 첫 번째 꼽고, 그 2번째 저는 당뇨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걸리면 너무너무 조절을 열심히 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종합병원에 좀 오래 있었으니까 당뇨 합병증 환자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잘못하면 다리도 잘리고, 무릎 이하로 조금만 이제 상해도 무릎 이하로 잘리고, 그 다음에 뭐 심장도 문제가 생기니까 심근경색으로 급사를 할 수도 있고,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뇌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뇌졸중.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게, 제일 처음 오는 합병증이 눈부터 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1년에 한 번 꼭 안과 진료를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죠. 눈이 멀쩡히 잘 보이는데 왜 안과를 봐야 될까? 어느 순간 뒤에 이제 망막이 그 카메라 필름 같은 거거든요. 어느 순간 당뇨에 이제 공격을 받다 보면 망막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때 다 잘 보이는데 어느 한 부분이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조금 떨어지려고 할 때 레이저 시술을 받고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당뇨 관리를 안 하셔서 이제 시력을 잃고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당뇨는 혈관과 신경을 다치게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끝 발끝까지 어디도 신경과 혈관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장 투석까지 하시게 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투석실에 누워 계신 분이 대부분이 당뇨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인데 보통은 같이 오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당뇨병을 빨리 진단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아주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평생 수명의 방해나 또는 합병증으로 고생하지 않으시고 갈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온화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진짜 무서운 병이니까 아예 합병증 안 생길 수 있도록 진단 받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당뇨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국가검진이 되게 검사 항목이 작기는 합니다. 이 적은 항목 중에서도 이렇게 좀 중요한 검사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위내시경이라든지 혈당 검사, 간 수치, 콩팥 수치, 고지혈증 수치 등등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권장하는 또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당뇨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그 의사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시고 웬만하면 빠른 시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국가검진 열심히 하시고 위험 요소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른 나이에 혈당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발.